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요, 어떤 식물 세포를요, 10% 설탕 용액에 넣은 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설탕이라고 했으니까 설탕이 바로 뭐를 대표하는 거야? 용질을 얘기하는 거겠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나는 가 상태의 식물 세포를요, 다른 농도의 설탕 용액으로 옮겨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세포의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A는요, 세포막과 세포벽의 사이 공간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요,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부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가를 지금 맨 처음 넣었을 때 여기겠죠. 그죠?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점점 부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되죠. 그죠? 한마디로 세포의 부피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예요? 한마디로 세포가 물을 흡수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요, 세포가 물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면 물 입장에서 당연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은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간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물 입장이면 용질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용질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용질은요, 물이 여기 고농도니까 당연히 여기가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 되지 않겠습니까? 용질, 한마디로 저농도다. 한마디로 이 세포는 저장액에 넣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저장액에 넣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요, 기억, A는 설탕 분자가 있다라 그랬습니다. A는 설탕 분자가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의 공간이죠. 이 세포벽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전투가성이 있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투가성. 모든 물질을 통과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설탕 분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포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투과성막. 내가 원하는 것만 투과시킨다. 니은 T2일 때 팽압은 3투압보다 크다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요거는 뭐예요? 3투압. 요거는 뭡니까? 팽압이죠. 그죠? 그러면요, 항상 3투압은 팽압보다 같거나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그래프를 보면요. 같을 때는 언제예요? 최대 팽윤 상태가 될 때는 팽압과 산투압이 같지만 그 전에는 항상 어디가 누가 더 크다? 삼투압이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됩니다. 이 식물의 세포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 그랬습니다. T1은 여기고요. T3는 여기입니다. 자, 디귿. 이 식물 세포의 삼투압은요,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라 그랬습니다. 삼투압이 T1일 때가 더 크냐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포의 부피가 얘는 더 작겠고, 얘는 세포 부피가 더 크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세포의 부피는 지금 여기가 1.0, 세포 부피가 여기는 1.3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포의 부피가 큰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삼투압은 여기 T3일 때보다 삼투압보다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그림 가는요, 어떤 효소의 작용을 나는 이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썼습니다. 기억과 디귿은 효소, 기질 요소 복합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당연히 기억은 뭐예요? 반응물이니까 기질, 니은은 효소. 그런데 디귿은 뭐예요? 이거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효소와 기질이 합쳐졌다라 그래서 기질 요소 복합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기억, 가에서 반응이 진행되면 기억의 농도가 증가한다라 그랬습니다. 기억이 뭐예요? 기질이죠. 생각해보세요. 반응이 점점점 진행되는데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게 말이 돼요? 기질 농도는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그죠? 누가 증가하는 거예요? 생성물이 점점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니은 가에서 디귿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이라 그랬습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이란 뜻이에요. A 플러스 C의 값은 감소한다 라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증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반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속도의 문제예요. 그죠?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가 증가한다. 그럼 속도가 왜 증가한다 그랬어요? 저번에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효소가 없을 때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효소가 있음으로 해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되니까 속도가 증가한다 그랬죠. 한마디로 이 나이의 그래프는요. 효소가 있음으로 해서 기질 한 개의 에너지 준위가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확률의 그래프가 아니라 기질 한 개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에너지 준위가 감소한다는 그래프지, 절대 효소가 많아졌다고 해서 기질 한 개가 더 많은 효소가 결합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왜요? 기질 하나는 무조건 누구랑만 결합하는 거니까 효소 하나랑만 결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니은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당연히 D가 되겠고요. 보겠습니다. 나에서 효소가 없을 때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B 플러스 C이다. 예, 정답이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그림가는요, 효소 X의 작용을 나는 X가 관여하는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의 내 물질 AD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기억 미음은요, 각각 기질, 보조, 인자, 생성물, 조효소, 효소 기질 복합체 중 하나이고요. AD는 기억, 니은, 리을, 미음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어요? 기질이 되겠고요. 니은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주효소. 디귿은 뭐예요? 보조인자. 리을은 뭐겠습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미음은 당연히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나에서 보면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물질의 농도입니다. 그러면 A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되고 있죠? 여기서 유일하게 감소하는 건 뭡니까? 기억입니다. 자, B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증가하는 건 뭡니까? 미음입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C하고 D가 됩니다. 그런데 D는요, 갑자기 감소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점점 증가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감소할 수 있는 것 바로 니은이고요. 그리고 남는 거 하나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리을 하나 남았겠네요. 그죠? 왜 리을은 뭐겠어요? 리을은 뭐가 나요? 기질 요소와 복합체니까 맨 처음에 아예 제로 상태였죠. 그죠? 아예 기질 요소의 복합체는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조연제가 들어오고 기질이 들어오면서 천천히 하나둘씩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 증가하는 게 이제 기질 요소 복합체 C가 바로 리을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 X는 산화하는 효소이다 그랬습니다. 산화하는 효소 바로 뭐예요? 산화라는 개념과 환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바로 수소를 보면 되겠습니까? 수소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억이라는 원래 기질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산화하는 요소 맞습니다. 니은, 리을의 농도 분의 니은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라 그랬습니다. 그럼 T1, T2 보겠습니다. 자, T1에서 리을의 농도를 볼게요. 리을의 농도, T1에서 리을의 농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T1과 T2를 봤을 때 리을의 농도는 어디가 더 높아요? T1이 더 리을의 농도가 높고 니은의 농도는 더 낮겠죠. 그죠? 그러면 니은의 농도 보겠습니다. 니은의 농도 어디 있습니까? 니은의 농도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죠. 누가 더 높아요? 자, T2가 더 높고 T1이 더 낮습니다. 그럼 둘 중에 더 큰 거는 누가 되겠어요? 얘가 되겠죠? 그러면 T1일 때가 T2가 작다. 예, 맞는 말이고요. 디귿 반응 속도는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라 그랬습니다. 자, 시간이 점점 갑니다. 여기서 반응 속도는 뭘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델타 T분의 델타 생성물이 됩니다.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기울기입니다. 시간분의 생성물의 기울기, 그러면 T3일 때 기울기 요만큼, T1일 때 기울기 요만큼 됩니다. 기울기가 큰 거는 당연히 T1,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틀린 말이 되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그린 가는요, 기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자, 12번. 그린 가는요, 기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효소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는 효소 농도가 일정하되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썼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달라요. 저도 맨 처음에 함정에 빠졌습니다. X축은 여기는 기질이지만 여기는 뭐예요? 효소죠, 효소. 효소죠. 보겠습니다. 기억, 구간 1 전체에서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한 상태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예요? 효소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초기 반응 속도가 점점 증가해요? 증가하지 않아요? 일정하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기질이 효소랑 결합하고 있는 거지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고 있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됩니다. 니은 나에서 기질 농도가 S1일 때 효소를 첨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라 그랬습니다. S1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효소가 증가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더 반응 속도는 더 증가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효소가 첨가되면 첨가할수록 반응에 첨가하는 뭐가 달라져? 분자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나에서 디귿 나에서 기질의 농도가 S1일 때 최대 생성물의 농도는 경쟁적 저해질을 첨가했을 때가 첨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낮다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그래프.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 함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경쟁적 저해질을 첨가했을 때가 첨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낮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뭐가? 최대 생성물의 농도가.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반응 속도죠, 속도. 속도는 당연히 누가 더 낮다? 경쟁적 저해질을 첨가했을 때가 더 S1일 때 낮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예요? 최대 생성물의 농도입니다. 그럼 끝에까지 가면 결국 속도가 낮다라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생성물은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